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까지 시원한 반등은 없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 후 매물이 출회되면서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전일 하락한 반도체, 2차 전지 등 대형주 위주의 저가 매수세에도 지수 상승까지 견인하지는 못하면서 코스피는 2,444.48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0.76% 내리며 장을 닫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과 스페인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대건설기계, DY파워 등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간 게임 산업을 두고 정신적 아편이라며 규제 일변도로 일관해왔던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논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산하 인터넷 매체 인민망이 발표한 평론이 최근 게임 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건데 이런 소식에 우리 시장에서도 롱투코리아 등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을 움직인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2분과 함께 하죠. 임상현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도 좀 시장 이야기와 함께 또 한 가지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오늘 또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또 재건주가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면은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하고 네옴시티 부분하고 딱 갈라진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스페인 총리하고 회담에서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이제 미래산업 투자 협력 이런 두 가지 골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들은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특히 현대그룹주 위주로 많이 올라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그만 중소형 업체한테 주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그 종목 위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해당이 되고 중소형 종목군들은 아마도 이제 테마적으로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 실수혜주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 관심 종목 그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뭐 체크를 해보면은 오늘 전체 어떤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이제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그 현대 건설 기계,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이 부분은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중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날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현대 건설 기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상승을 좀 해주다가 현재 완만하게 행보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2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해 주다가 둔화되면은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2단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약간 의아하지만은 강한 차트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계단식으로 좀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오늘이 이제 19일째 해당이 되는데 20일 전으로 어떤 상승의 어떤 그 파동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대건설 기계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내줄 확률이 많고요. 저 PBR, 저퍼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려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비슷하게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추세 이제 상승 반전이 좀 일어났고요. 제일 먼저 이제 반전들이 좀 일어났던 뭐 그런 일어난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주봉의 차트로 보면은 상당히 약간 과열 국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한번 현대두산인프라코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두산인프라코는 현재 이게 이 공매도 환매수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약간 그 시총이 가벼운 종목 둘 다는 한 시총이 일종한 중대형주에 해당이 되는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1,8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현재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네옴시티의 어떤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먼저 가야 부분들은 토목 기반공사 이런 부분의 가정들이기 때문에 굴삭기 장비업체 옛날에 중국 그 도시아 어떤 수혜주로서 이제 굴삭기가 올라갔듯이 약간 지금 비슷한 테마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도 뭐 추가적인 탄력성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상사가 그 상호 변경을 했던 여기서 차트로는 제가 제시를 하지 않겠지만은 현대코퍼레이션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내용 자체가 현대상사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준비는 안 됐지만은 즉석에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한 건데. 현대코퍼레이션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현대 이제 그룹주 차원에서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이번 기회로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또 한 번 시장을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에버다임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또 즉석에서 종목들을 더해주셨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과 또 현대그룹주들 중에서 지금 시세가 아직 분출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외 호재로 일부 게임주가 또 강한 모습들 보여줬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지스타, 대한민국 게임 대전이 한창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게임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솔솔 일으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시진핑 체제가 이제 3기로 들으면서 그 현재 2년 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고성장 어떤 그 현재 경기 성장률이 이제 고성장에서 계속 7%, 6%, 5%, 4% 계속해서 떨어진 부분은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굉장히 내부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인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공동부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념 어떤 부분들 계속해서 펼쳐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국 이제 부분에서는 뭐 코로나 이제 제로 정책을 좀 취하면서 굉장히 더 압박이 더 심해진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을 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규제를 약간 풀어가는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게임은 이렇게 뭐 심지어는 아편이다까지 이렇게 혹평을 좀 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락적인 요소 위에 과학적인 또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현재 규제를 해야 되느냐, 뭐 그렇지 않고 새로운 현대 방식에 대한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어느 정도 인식의 변화들이 이제 서서히 오고 있고 또 중국에 대한 게임 산업이 점점 약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오늘 뭐 그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22년 이런 그 어떤 그 전시회 어떤 영향도 같이 연동이 돼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넥슨, 넷마블, 크래프톤 이런 중대형 업체들이 계속 내서 이제 신작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두각을 덜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메이드죠. 아무래도 그 위메이드에 대한 그 위믹스에 대한 그 심사 상장 그 현재 그
가상화폐 부분들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된 부분들이 게임즈의 전 대거 어떤 그 트렌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P2E에 대한 P2E,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 버는 그런 어떤 연계했던 그 게임들이 이제 출시 모멘텀들인데 아직까지는 잠복적인 리스크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게임즈가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유메이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심사가 한 일주일 정도 좀 더 약간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현재 그 심사가 무사히 통과가 되면은 유메이드 어떤 게임주가 어떤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유메이드 흐름들을 잘 보시고 한번 좀 한 일주일 늦게 템포를 가지고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바닥에서 일어난 차트는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삿발 형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숨고르기 십자 도지형이 한 2, 3일 정도가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차트상으로는 현재 상당히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현재 액션 스퀘어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카카오 계열사의 좀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 부분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부분들이 거의 총대를 메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도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약간 조정이 좀 약간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눌림목의 어떤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2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낮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관심 있게 유메이드 어떤 호재 뉴스 여부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오랫동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 NHN 부분들도 한번 그 최바닥권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서서히 강세 부분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자주 강조를 드렸던 카카오 게임즈의 실질적인 메타버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넵튠도 사실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보면은 이제 바닥 다지기가 거의 완만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눌림목이 좀 되고 있고 다시 한번 현재 이 하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을 했고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N자형 파동들이 한 번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카카오의 어떤 상승과 함께 네이버의 상승과 함께 또 그 이런 어떤 그 IT 기업들이 상승의 흐름들이 서서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게임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IT의 반전들의 흐름들이 현재 뭐 게임과 함께 또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와 함께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함께 좀 체크를 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은 특히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수준에 좀 그쳤지만 게임주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중국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롱투코리아가 상한가 안착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 액션스퀘어, 넵튠, NHN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어떻게 매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신 임상현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움직였던 유레카 헤드라인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 시장도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화면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저희 유레카를 통해서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들 지금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또 특히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튀어오르는 모습도 한번 확인이 됐어요. 자, 뭐 ETF 이슈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로보티즈, 동훈 아나텍, CS 윈드는 가장 최근에 또 공개를 해주셨는데
있는데 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1인 1로봇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발표도 있고 뉴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4차 산업 그 코드 중에서 현재 매출이 있으면서 제대로 성공하는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이 제대로 좀 성공하면서 올라주고 있는데 아직 그 매출이 없으면서 미래 성장을 좀 담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수소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로봇도 포함이 되고 또 이게 메타버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하다 약간 무너졌지만은 로봇은 그래도 조그만 매출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고요. 또 산업용 로봇부터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한번 움직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면서 딱 3가지를 좀 집어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들이 인간형 서비스형 로봇. 결국 이제 테슬라가 하는 부분들도 현재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어떤 로봇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1년 상승했다가 또 1년 조정 침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1년째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이제 3년을 주기로 N자형으로 파동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먼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현재 그 조정을 좀 한번 슈팅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근데 헤드앤숄더 형태를 주고 빠졌다가 다시 행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60개월 선 또 현재 121선 이런 부분을 따라서 완만하게 춤을 추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 주봉의 차트로 보면은 현재 주봉의 차트로 보면은 20개월 선에 지지를 받고 한번 돌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20개월 선에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개월이면 보통 5개월 주기입니다. 이런 부분 타고 N자형 파동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의 미래에 대한 성장력들 보통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매출이나 이런 것도 없이 기술력만 가지고도 막 2조, 3조를 찍었던 전례가 있고 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로봇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상용화 침투의 단계 좀 초기 단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시세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재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LG에서 현재 LG하고 연관이 있는 로보티스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솔루션, 그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부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실내 자율주행, 그다음에 실내 자율주행 로봇까지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추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보티즈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약간 힘이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38,000원 이 고점이죠. 이 고점에서 급락을 한번 했는데 이 절반이죠. 절반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선에 맴돌다가 서서히 밀고 올라와 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슈팅이 되면은 이 매물 소화가 좀 다 됐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이 차트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SPG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봇용 감속기에 대한 시장 지배력 1위 업체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PG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개 주안적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중에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동훈아난텍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도 동훈아난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당뇨병 진단, 혈액 타액 진단 이 기술을 동시에 가지는 것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에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때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접어줬다가 다시 한번 반등 회복하고
신고가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를 좀 타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태조 이방원 중에서 CS 윈드 물론 현재 제가 요거는 유레카 종목이 아닌 관심주로 제시를 했는데 CS 윈드가 제일 먼저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CS 윈드하고 거의 비슷한 CS 베어링 그다음에 상강 MNT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탄소 중립 2050 그러니까 아예 데드라인 모습을 바꿨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이제 개화되는 시기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 쪽은 대체 수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후발 어떤 풍력 업체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SDX 같은 경우는 이제 히토류 쪽, 리튬 쪽에만 히토류 쪽에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희귀 금속, 니켈이나 이쪽으로도 좀 현재 수급이 약간 몰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는 첫날 때 이제 장중에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DX가 같이 연결이 된 SDX 엔진, 그다음에 SDX 중공업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SD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쪽에 연료전지의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 유레카 종목에 덧붙여서 추가로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들 또 어떤 게 있는지까지 정말 알차게 꾸려주신 임상현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다음 주 장중에도 눈에 띄는 종목들 포트에 담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임상현 파트너님과 다음 주 장중 대비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유레카 종목 리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유레카 키워드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 준비되어 있을지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제2의 석유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석유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그런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단일의 어떤 산업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더욱더 뭔가 미래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를 좀 개발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유력한 주인공이 수소라고요. 예, 수소입니다. 예. 이거는 수소는 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 현재 빈살만 부분 현재 왕세자가 오면부터 네옴시티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네옴시티를 하니까 현재 단순히 건설에만 꽂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사우디가 또 사우디나 현재 두바이나 카타르나 오만 이런 현재 걸프 6개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경제 개혁, 경제 변혁, 에너지 변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석유 대신에 석유가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고갈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석유 수요가 매우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 2050이기 때문에 2050이 데드라인인데 해당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석유 부분들은 현재 플라스틱이나 어떤 페인트나 여러 가지 산업 소재를 쓰기 때문에 아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탄소 제로, 제조하면서 현재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비중이 점점 친환경 소재로 줄어드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2의 어떤 석유를 찾는 과정에서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였던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동 산유국에서는 결국은 수소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수소를 생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좀 다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생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죠. 천연가스를 현재 현재 제조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 방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은 산유국에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 현재 준비된 뉴스 자료 화면 잠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보면 미래의 신도시 부분에서는 석유 대신 수소를 먹고 살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우디 아람코 국영 석유 회사인데 5년 내 분리수소를 수출하겠다. 그리고 수소의 수입국에 해당이 되는 한국과 일본과 협상을 하겠다.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맡기지만은 최대 어떤 석유 수입국이자 또는 나중에 수소가 생산이 되면은 최대 수입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현재 수소 경제 현재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체적으로 현재 사우디를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2년 전까지만 해서도 수소차하고 전기차 또 수소하고 전기 테마 어떤 것이 강하게 갈까 이렇게 시세 경쟁을 했지만은 결국은 수소는 좀 약간 패했습니다. 왜 패했냐면은 자동차에서 보면은 전기차가 거의 압도적으로 상용화에 앞당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상용화 거의 뭐 수소 끝났다. 뭐 현대차에서 뭐 수소차 뭐 개발 포기한다는데 무슨 또다시 뭐 수소를 들고 나오냐 하지만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약간 늦어질 뿐 계속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은 수소 부분들은 수소차하고 전기차 경쟁력에서 수소차가 앞서지만은 수소 엔진이라는 커다란 어떤 부분들,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부분 또는 약간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충전소를 만들면은 보통 수소 충전소가 뭐 30억 정도 됩니다. 하나 들어선다. 우리가 수소 충전기를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에서 뒤지지만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수소가 경쟁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로 수소가 새롭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소 발전법, 수소법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이 올해 6월에 통과됐고 발효가 언제 되느냐 12월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발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촉진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우디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옥사곤이라는 그 부분들이죠. 해양 플랜트를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바다에다 세우지? 뭐 많은 땅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서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해수 담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물에서 현재 바닷물에서 현재 담수할 수 있는 기술 가장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수 담수화도 필요하지만은 두 번째는 현재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물을 전기 분해를 한 겁니다. 물을 전기 분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도 하고 물을 전기 분해도 하고 그다음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 전기를 만들어서 산업단지도 세우고 또 이런 부분들도 일석이조 삼조 그다음에 수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물자를 수입하면은 항구에 와서 육상으로 건너가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현재 그 순수한 수소는 풍력하고 태양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상 풍력하고 태양광은 바로 그 앞에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모든 것을 토탈로 다 소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수출 단지 그다음에 산업 단지를 만들게 되고 그쪽 위에 있으면 수에즈 운하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옥사곤을 다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부산항 옆에다가 현재 해양 플랜트를 설치하고 여기다 공장도 설치하고 수출도 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소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로 만듭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했지만 수소를 천연가스에서 현재 이게 만들면서 이제 부생으로 만들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CO2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탄소 포집 기술이 발생이 되죠. 그걸 없애는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소 다음에 알아야 할 부분들은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석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생수소로 합니다. 부생수소를 하고 세 번째는 전기로 이제 전기 분해를 하는 건데 전기 분해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들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소는 우리가 흔히들 그레이 수소다, 블루 수소다, 그린 수소다, 블루 수소를 만든다, 그린 수소를 만든다 하는 뉴스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 자체를 이해 못하면은 시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그레이 수소란 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연료를 쓰든 간에 현재 그 CO2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로 합니다. 탄소 포집 기술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블루 수소란 것은 뭐냐면은 화석 연료나 이런 걸 쓰더라도 CO2가 발생이 되는데 그걸 포집을 하는 기술을 추가를 했을 때 블루수소로 합니다. 블루수소로 하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린수소는 뭐냐?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만 전기를 끌어다 쓰고 여기서 전기 분해를 해서 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전혀 없는 그러니까 가장 궁극의 기술이 이제 그린수소인데 그린수소는 아직 이제 경쟁력이 좀 딸려서 수소 단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기술적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수소 방법 중에서 코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뿐 아니라 뭐 레드, 퍼플, 핑크 원자력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코드 방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 부분들에서 그러면은 수소 어떤 그 종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뭐 이런 충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그 밸류체인을 잠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왼쪽에 알다시피 뭐 그레이 수소니 그린 수소니 블루 수소니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은 기체가 되죠. 그러면 기체를 그대로 압축해서 사용할 것이냐 기체를 이렇게 액화시켜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현재 그 우리가 암모니아라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수소 세 개에 암모니아 하나가 있으면은 이렇게 암모니아가 고체가 됩니다. 액체가 되는 거지 있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NH3잖아요. 그래서 이걸 암모니아로 만들고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만들면은 아주 부피가 줄어드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암모니아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선소에서는 뭐 암모니아, 뭐 추진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뭐 파이프라인, 뭐 이런 탱크로리 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사용하면서 많이 나와주는데 보통 산업용, 건물용, 발전용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가장 그 상용화되고 눈에 띄는 수소차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 상용화 길이 약간 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 이제 수소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수입에서 좀 사용하기 때문에 정유화학 시설을 그대로 가스 시설이나 천연 액화 시설을 그대로 수소 외화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투료는 그 루트 화학 업체들이 대부분 그 어떤 시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수소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정유화학 가스 업체가 그대로 좀 소용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수소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고압 수소를 할 것이냐, 액화 수소를 할 것이냐, 액상유기 수소 운반체를 할 것이냐, 암모니아를 할 것인가 한데 지금의 최종적인 결론은 암모니아가 최종적으로 액체로 되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보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 그다음에 그린 수소 이 부분들이 가장 그 특화된 가장 최종적으로 갈 기술이다. 거의 다 상용화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대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거의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 뛰어들었는데 우리가 수소 밸류체인에서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에서 이렇게 그 철을 가공하면서 부생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운송, 뭐 그런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이런 그 계열사가 하나의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SK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SK가스, SK인천석유화학 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그 밸류체인들이 SK도 현재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2차 전지 쪽에서 거의 특화되다가 포스코 제철에서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만들어서 여기서 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포스코도 나름대로 이제 밸류체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들. 롯데는 뭐 롯데케미칼,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태양광 업체인데 여기서도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해서 특화된 그런 기술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선박 제조를 만들면서 이제 수소 운반선, 그다음 암모니아 추진선, 그다음에 그 수소 운반선, 수소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거의 상용화 단계에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양 플랜트를 또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두산은 두산 퓨얼셀이 있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좀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인데 마지막으로 한 개만 보면은 수소 연료전지를 어떻게 만드냐 이제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소 어떤 그 만드는 과정을 그 현재 2차 전지처럼 이렇게 셀을 이렇게 단위 셀을 하면서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2차 전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택,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이렇게 생긴 것은 2차 전지하고 구조가 비슷하다.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좀 수소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해서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소. 궁금한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랬던 만큼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 특유의 또 지식, 백과사전 같은 모습을 또 방송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수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펼쳐주신 만큼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수소 관련주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어지는 화면 휴대폰 챙기셔서 한 단계 따라 하시면서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의 길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화면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무엇일지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두산퓨얼셀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두산퓨얼셀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전기차가 되면서 네, 전기차 부품주가 많이 갔습니까? 2차 전지가 많이 갔습니까? 2차 전지가 많이 갔죠. 그렇죠. 그럼 그러면은 수소차 부품주가 많이 가겠어요? 아니면은 수소 연료 전지가 많이 가겠어요? 셀을 만든 업체가. 후자가 잘 가겠네요. 아, 그렇죠.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 지배율의 70%를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수소차에서는 자동차에서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발전용이나 이런 부분, 건물용, ESS 이런 부분에서 가장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두산 퓨어셀이 두산 퓨어셀뿐만 아니라 S 퓨어셀, 보만 퓨어셀 이런 부분도 많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현재 미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두산 퓨어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가장 최고종의 궁극적인 셀을 만든 업체가 최고의 대박 시세를 냈다시피 마찬가지로 저는 셀을 만든 업체가 최고의 대박 시세가 이번에 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을 골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소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올해 6월에 수소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발효가 12월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한 12월 달 정도가 되면은 또 수소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수소 관련된 이제 사우디의 모멘텀들이 12월에 수주가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되면서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 대한 수소 투자 모멘텀들이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또 사우디에서는 사우디의 대규모 원전 현재 원전이 가스전이 있습니다. 그 투자가 130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규모 현재 수소 플랜트 부분들이 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두산 퓨어셀은 각종 현재 연료전지 어떤 인산형 연료전지 이외에 고체 산업 연료전지, 그다음에 다른 현재 고분자막을 이용한 고분형 연료전지 이런 세 가지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올해 이제 내년 생산 설비 내년에 투자를 더 확대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고의 부분들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나중에 현재 조선업계에서 준비하고 있지만은 선박용 연료전지 이런 부분으로 거의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이 최고의 어떤 수혜주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 좀 준비된 화면 같은 경우는 두산 퓨어셀 기술별 로드맵입니다. FAAC 부분들이 현재 말하는 인산형 연료전지에 해당이 되고요. SOFC 부분들이 이야기했던 현재 두 번째 부분들이 현재 고분자 관련된 현재 고체 산화물을 이용한 어떤 전지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PM이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고분자막을 이용한 어떤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계 기술의 모든 로드맵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고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SOFC 현재 고체 산화물을 이용한 어떤 연료전지 부분들이 가장 활성화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글로벌 수소 생산량 부분들이 완벽하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현재 그걸
중동에서 계속 한번 크게 터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차에만 되지 않지 트럭이나 뭐 트레일러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건물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크게 좀 상승을 해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 내용으로 현재 듀산 퓨얼셀을 한번 보면은 월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왔죠. 그러다가 오랫동안 6만 원대에서 오랫동안 쉬어졌습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일봉으로 환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환산해서 보면은 지루하게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 고점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이 추세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세 부분들이 추세에서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은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지만은 현재 이격 조정을 보이더라도 꾸준하게 한번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의 어떤 성격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분들은 지금 36,000원 정도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33,000원, 34,000원 정도 되고 목표가는 노란 쪽에서 현재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오늘 수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더 자세한 자료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 자세히 대규모 방출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못다한 이야기는 공개 방송 끝나는 유튜브 현재 공개 방송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개해 주실 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 2차 전지가 늦었다 하면은 현재 수소 연료 전지에서 한번 기회를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먼저 올라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혹시나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공개를 해주신 유레카 종목 외에도 다른 수소 관련주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방송 마치고 9시 50분부터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집니다. 또 노란톡방에서는 많은 자료 공개도 함께 해주겠다고 하시니까요. 노란톡방 그리고 공개 방송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